남편은 화려한 명품 시계를 차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동창회 있어서 늦으니까 밥 알아서 차려 먹어. 남편의 차가운 명령에 아내는 대답 대신 말없이 낡은 천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정성스레 끓인 전복죽 한 그릇과 깨끗하게 삶은 수건 몇 장이 들어있었죠.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지난 10년 동안 매일같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의 발을 닦아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하며 편하게 지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끔 아내의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역겹다며 독설을 내뱉기도 했죠. 당신은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제발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게 좀 꾸미고 다녀. 남편의 모진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아내는 그저 묵묵히 신발끈에 묶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10년 전 연락을 끊어버린 시어머니를 몰래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었지만 아내는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체 왜 아내는 이 위험한 비밀을 10년이나 간직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인 그 한마디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며느리였던 그녀가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거대한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실 10년 전 그날을 지영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사업이 어렵다며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시골 땅을 팔아달라고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땅만큼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남편은 어머니를 차가운 길가에 내버려둔 채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죽든 살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빗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영 씨는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몰래 차에서 내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영 씨의 고단하고도 위태로운 이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영 씨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작은 폐물들과 결혼할 때 가져온 비상금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가 머물 작은 방을 구하고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했죠.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운동을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밖으로 돌아?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영 씨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을 닦아주느라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의 입맛에 맞는 진수성찬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무시와 멸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영 씨의 옷에서 나는 파스 냄새와 키키한 소독약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찌푸리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당신 어디 요양원이라도 알바 다녀와? 왜 이렇게 노인네 냄새가 나냐고. 제발 좀 씻어. 더러워서 같이 밥을 못 먹겠네. 그 말에 지영 씨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온종일 정성껏 닦아들인 그 발이 바로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의 발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지영 씨는 남편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갔고 결국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영 씨가 가진 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지영 씨는 남편 몰래 식당 불판 닦기부터 건물 계단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웠던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톱 밑은 지워지지 않는 때로 까맣게 변해갔죠. 남편은 그런 아내의 거친 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자 손이 이게 뭐야?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니까 제발 장갑이라도 끼고 다녀. 남편은 아내를 부끄러워하며 밖으로만 돌았고 급기야 외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며 아내에게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지영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오직 한 사람, 병상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지영 씨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시어미 만나서 네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지영 씨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하지만 지영 씨의 이런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던 지영 씨에게 낯선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낡은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지영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사람을 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지영 씨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시골 땅은 단순한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저 땅값이 조금 올랐을 거라 생각하고 어머니를 핍박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자산이 남편이 아닌 오직 한 사람에게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이미 오래전에 작성해 두셨던 것이죠. 변호사는 지영 씨에게 조용히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사모님이 보여주신 진심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모님의 몫입니다. 지영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가여워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런 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지영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인데 어머니의 마지막 길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한 번만이라도 가서 뵙자. 제발 부탁이야. 지영 씨의 간곡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영 씨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죠.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노인네 때문에 내 인생 꼬인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 죽었다고 하면 그때나 알려줘. 장례식장 대여료나 보내줄 테니까. 남편의 잔인한 말에 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자비는 필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영 씨는 눈물을 닦고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그 유언장을 집행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지영 씨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시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지영 씨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천천히 적으셨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짧은 인사를 남기고 어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영 씨는 통곡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드려야 할 때였으니까요. 지영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장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민준 씨는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화려한 강남의 한 술집에서 상간녀와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만 잘 풀리면 우리 해외로 나가서 살자. 민준 씨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 줌의 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잔을 비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지영 씨와 변호사, 그리고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봐주었던 간병인 한 명만이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지영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따뜻한 사랑과 그 거대한 유산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마친 지영 씨는 변호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 여사님께서 남기신 건 땅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상가 건물 2채와 오래전부터 투자해온 주식 계좌까지 모두 사모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지영 씨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평생 돈 10,000원에 벌벌 떨며 남편의 눈치를 보던 그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지영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지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영 씨를 보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와. 밥도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야. 지영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밥상을 보더니 숟가락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맨날 이런 풀떼기만 줄 거야? 돈 없으면 나가서 벌어오든가. 지영 씨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돈이 지금 내 손안에 있는데 당신은 그걸 발로 차고 있구나.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야, 민준아, 너네 어머니 시골 땅 말이야. 거기 이번에 신도시 확정돼서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며? 너 이제 완전 재벌된 거 아니냐? 민준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땅이? 민준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지영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알지? 빨리 말해. 그 노인네 어디 숨겨놨어? 민준 씨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버려두었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돈 냄새를 맡고 어머니를 찾는 모습에 지영 씨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지영 씨는 짐진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10년 전에 길가에 버리고 왔잖아요. 민준 씨는 지영 씨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분명히 뒤로 빼돌렸지. 그 땅 보상금 나오면 다 내 거야. 당신 같은 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민준 씨는 그 길로 어머니를 찾겠다며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찾을 길은 없었죠. 그는 어머니가 살아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민준 씨는 현재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은 부도 위기에 처했고 상간녀에게 퍼부어준 돈 때문에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에게 어머니의 땅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어머니의 행방과 땅의 소유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미 사망하셨고 그 땅은 제3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준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3자라니? 그게 누구야? 어떤 놈이 내 돈을 가로채간 거야? 민준 씨는 그 제3자가 자신의 아내 지영 씨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가 그 거대한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지영 씨가 누군가와 짜고 어머니를 빼돌려 돈을 챙겼을 거라 의심하며 지영 씨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의 이런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었죠. 지영 씨는 이제 마지막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영 씨는 남편에게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여보,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어떤 서류를 하나 주셨어요. 민준 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기세로 지영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야? 빨리 내놔. 어딨어? 지영 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땅 문서와 함께 어머니의 지장이 찍힌 위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랬어. 이 노인네가 이걸 숨겨두고 있었구나. 이제 다 내 세상이다. 민준 씨는 그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도 모른 채 곧바로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땅 문서 보이지? 곧 보상금 수십억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게 돈 좀 빌려줘. 민준 씨는 가짜 서류를 담보로 수억 원의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상간녀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지영 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당신 같은 궁상맞은 여자랑은 끝이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민준 씨의 차가운 통보에 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진짜 유언장과 남편의 외도 증거 그리고 사채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보상금이 입금될 것이고 자신은 다시 화려한 재벌로 복귀할 것이라 믿었죠. 그는 상간녀와 함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그 멍청한 마누라 내쫓으니까 일이 술술 풀리네. 민준 씨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던 그 순간 호텔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함께 지영 씨 그리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지영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서류 진짜라고 생각했어? 민준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엄마 지장까지 찍혀 있는데?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는 위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의 모든 자산은 이미 3개월 전에 며느님인 지영 씨에게 적법하게 상속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왜 이 여자한테 돈을 줘? 내가 아들인데. 민준 씨는 현실을 부정하며 지영 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함께 온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지영 씨는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이야. 당신이 어머니를 버리고 외면했던 그 10년 동안 나는 어머니의 발을 닦고 대소변을 받아냈어. 어머니는 당신이 아니라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셨어. 민주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 땅은 내 거야. 내 돈 내놓으라고.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가짜 서류로 빌린 사채는 고스란히 그의 빚이 되었고 지영 씨는 이미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상간녀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그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요. 당신이 우리 남편 돈으로 산 명품들 그리고 아파트 보증금까지 전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환수할 거니까.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지영 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돈 많잖아. 그 돈으로 내 빚 좀 갚아줘. 지영 씨는 남편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빗속에서 당신의 차 뒷모습을 보며 느끼셨을 그 고통을 이제야 당신도 조금은 알 것 같나요? 지영 씨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지영 씨는 호텔방을 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영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지영 씨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셨던 일, 그리고 지영 씨가 평생 가슴에 품어왔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영 씨가 세운 그 화려한 재단의 정체가 밝혀지자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대체 지영 씨는 그 막대한 유산으로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남편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된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영 씨는 어머니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지영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 그녀의 손바닥에 적어주셨던 그 비밀의 장소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곳에는 돈보다 더 소중하고 충격적인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의 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지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리자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가 평생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방 안은 누군가 매일같이 닦고 정돈한 듯 정갈한 모습이었죠.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오동나무 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나 돈뭉치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지영 씨에게 쓴 수백 통의 편지와 낡은 녹음기 한 대였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네가 내 발을 닦아주며 몰래 숨죽여 울던 밤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눈이 침침해 글씨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지영 씨를 향한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편지 더미 아래에서 발견된 낡은 녹음기를 재생하는 순간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 민준 씨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0년 전 남편이 어머니를 길가에 버리기 직전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제발 눈치 좀 챙겨. 그 땅만 팔면 내가 회장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다니까. 노인네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줘. 남편의 목소리는 비정하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사실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사고로 잃은 아들을 대신해 가슴으로 낳아 기른 입양하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까봐 평생을 비밀로 간직하며 그 모진 수모를 다 견뎌내셨던 것이죠. 지영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괴롭히는 아들이 친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품으려 노력하셨고 결국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오자 마지막으로 지영 씨에게 모든 진실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녹음기 안에는 민준 씨가 어머니를 협박하며 내뱉은 온갖 폭언과 패륜적인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민준 씨가 법정에서 그 어떤 변명을 해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대체 시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록들을 남기셨던 것일까요? 지영 씨는 편지 마지막 구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야,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라. 이 기록들이 너를 지켜주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지영 씨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고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일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락방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민준 씨가 기어이 이곳까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지영 씨,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그 노인네가 숨겨둔 보물 어딨어? 그거 내 거야. 내놓으라고. 민준 씨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녹음기를 품에 꼭 안고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마지막 진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을 앞둔 한 남자의 울부짖음이었지만 지영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천천히 문을 열고 광기에 사로잡힌 민준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낡은 녹음기를 건넸죠.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패륜적인 행위와 사기 혐의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버렸던 어머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반면 지영 씨는 어머니의 유산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의 이름을 딴 작은 요양원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세웠죠. 그곳에서 지영 씨는 여전히 누군가의 젖은 발을 닦아주며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수십억의 땅값이 아니라 10년 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그 지극한 정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진심을 다했던 지영 씨의 마음이 결국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놀랍고 감동적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